정액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특히 일부 여학생들 중에는 굉장한 불안과 걱정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정액을 먹으면 임신이 될까라는 이 영상을 2020년 4월에 올려놨는데요.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고요. 지금도 관련 질문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좀 제 상상을 넘어서는 아주 독특한 질문도 많은데 오늘 그 얘기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정혁 선생님입니다. 잠깐만, 화면이 너무 작죠? 일단 얼굴은 인사니까 얼굴을 좀 크게, 짠, 예, 조금 더 크게 보이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액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임신이 되는가, 또 그런 관련 질문들, 요 관련 이야기들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제가 이제 한 여성의 그 소화 기관 또는 인체를 따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폐도 있고 옆에 여기 심장도 있고 지금 이러하죠. 우선은 정액을 딱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는다는 건 뭡니까? 구강을 통해서 섭취를 한다, 이런 의미죠. 때로는 구강 성교 또는 오럴 섹스라고도 하는 이 성교의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정액의 일부 또는 쿠퍼액이든 정액 이런 것들이 입안으로 흘러나와요. 또는 입안에서 사정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뱉었는데도 일부가 넘어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가장 1차적으로 이 정액을 맞닥뜨리는 그 기관이 어디예요? 요거 입이지 입. 입이죠, 입이. 구강. 입을 통해서 맞닥뜨리겠죠. 그럼 여러분 학교에서 입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배웠죠? 뭡니까? 아밀라제죠. 침이 들어있잖아요. 침 속에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정액 안에는 정자가 있는데 정자는 운동성을 띠고 있죠. 이 정자가 침을 만나면, 아밀라제를 만나면 이게 쉽게 말하면 뭐하고 가냐면은 이게 늪지대에 빠진 거가 똑같아. 이게 여러분 뻘에 가도, 갯벌에 가도 막 발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돼요. 정자가 제자리를 막 맴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자가 막 죽어버리기도 하고, 정자가 그 자리에서 막 힘이 빠져가지고 운동성을 상실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안에서 사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다 목으로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다. 입안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싹 정리가 된다. 대부분이 입에서 정리가 됩니다. 자, 구강을 통해서 이게 넘어갔어요, 얘가. 그럼 이제 식도를 통해서, 여기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죠. 식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위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여기 위, 이렇게 보이죠? 위로 가면 여러분 위에서 강력한 위산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냐? 자,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위에서 99.9% 사멸됩니다. 위에서 분비되는 강력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위산에 의해서 99.9%, 솔직히 말하면 100%예요. 위산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그런데 또 모르지 정말 0.00000000001% 슈퍼 사이인 아니면 이런 미니트 꽁지 같은 그런 초강력 정자가 있어가지고 얘가 살아남았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인데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갈까요? 위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각종 장이 있죠. 이렇게 여기 각종 창자 이렇게, 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싹 거쳐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이거 거쳐질까요? 안 거쳐질까요? 살아남을까요? 여기까지 가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됩니까? 임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임신이 되려면 요게 제가 여기다가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자궁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포궁이라고도 하고 자궁 또는 포궁 여러분 이제 편하게 쓰면 되는데 양성평등하게 표현하자 뭐 성별 중립적인 표현을 하자 그러면 뭐 포궁이라고도 합니다. 의사들은 그냥 자궁이라고 해요. 이 안에서 여러분 난자를 만나야 되죠. 그 난자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뚫고 들어가야 되죠. 원래 일반적인 임신의 과정은 어떠냐? 요 안으로 정자가 이제 정액이 뿜어져 나오면 요 안에서 정자가 팍 헤엄을 쳐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또 가고 이쪽으로 또 가. 예, 이 정자가 가는 게 이게 복불복이에요.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사정을 해도 얘네가 뭐 똑같이 5대5가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불복이야, 복불복. 가는 애들 가고 많은 애들 많은 거예요. 일단 그리고 1차적으로 여기에서 90% 이상이 다 죽어버리고 일단 여기서 다 죽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애들이 여기 위에 올라와서도 복불복으로 가는 거예요. 복불복으로 가는데 여기 난자가 없어? 그럼 걔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살아남은 애들이 또 난자 옆에서 막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지. 그러면 그때 난자가 이렇게 탁 보는 거야. 이렇게 탁. 옛날에는 정자가 난자를 뚫고 들어가서 1등한 애가 그 임신이 돼서 아기가 된다 그랬는데 요즘 연구들 보면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난자가 능동적으로 정자 양질의 형태를 선택한다 이런 자료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쪽 자료를 좀 많이 신뢰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강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들어간 녀석이 신체 구조상 이거 보세요. 신체 구조상 여기는 난자를 만나가지고 수정이 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액을 먹으면 임신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또 간략하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했냐?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걱정돼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정액 나오는 걸 막으면 한 번이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안 좋습니까? 근데 이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액 나온 걸 억지로 막지 마세요. 요도형 같은 거 걸립니다. 자연스럽게 흘려 보내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정액을 삼키면 몸속에 영원히 남나요? 여러분 밥 먹으면 밥이 여러분 몸에 영원히 남아요? 안 남지. 대소변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자, 만약 자기 정액이 나오는 걸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건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교수님, 혹시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오줌 쌌을 때 정액이 섞여 나오나요? 예, 섞여 나올 수 있어요. 그 요도 안에 남아있는 정액 찌꺼기 같은 것들이 같이 이제 씻겨져서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유행위를 했는데 자유행위를 하면 한 번에 정액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한 90에서 90, 한 3, 4% 정도 나와.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자 타임이 나오죠. 이렇게 현자 타임. 오, 대우주의 진리와 합의를 이룬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음경이 겸손한 모습, 어떤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소변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정액이 같이 섞여 나오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다음 요게 지금 걱정을 좀 한 건데. 근데 정액을 먹었는데 임신 반응이 살짝 보이는 건 뭘까요?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거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임신 반응이 보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아마도 기분 탓이거나 또는 성관계나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그 성기와 성기가 접촉하는 그 순간 또는 그 과정 속에서 일부의 정자가 흘러나왔거나 또는 이제 그 일부의 정자가 생존을 해서 난자를 만나는 수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 구강을 입을 통해서는 먹는 걸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액을 먹으면 생리주기에 임신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빨다가 나오면 임신이 될까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애묵의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정액이 나왔다는 것이죠. 임신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불가능하죠.
자, 그다음에 입으로 애무해줄 때 쿠포액이 나오면 이것을 쿠포액 때문에도 임신이 되냐는데 여러분 이제 쿠포액이란 게 뭡니까? 쿠포액? 이거 이제 사정을 하기 전에 하얗고 투명한 이제 약간 끈적거리는 액이 나와요. 그걸 쿠퍼액이라고 하죠. 일종의 윤활유 같은 거이기도 하고요. 이 안에도 또한 정자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쿠퍼액만으로도 쿠퍼액이 접촉한 것만으로도 임신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부 이제 그런 임신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임신이 되지는 않는다. 그럼 임신이 안 되는 가능성은 얼마나입니까? 100%예요. 100%. 제가 아까 99.9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건 의학적으로는 100%입니다. 자, 그다음에 영상 구독하고 갑니다. 정액을 보면 임신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안 되고요. 영상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댓구알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자, 그다음에 저는 항상 치고 나서 먹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 뭐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맛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뭐 알아서 하겠다는 건 내가 뭐 말은 안 하겠지만 뭐 이걸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뭐 그럴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안 좋은 건데 뭐 좋을 게 없는데 못 알아고 이런 걸 합니까? 이거는 제가 권유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정액을 먹는다고 에이즈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정액을 먹는다고 에이즈에 걸릴 수 있습니까? 근데 일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도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에이즈라는 것도 감염병이에요. 에이즈, HIV가 이제 감염이 되고 이것이 발병이 되면 에이즈라는 이제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 내지는 HIV 보균자와 성관계를 또는 성행위, 성교행위를 가졌을 때 그때 이제 정액을 먹으면 일부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일부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강 내에 뭐 상처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부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사를 좀 받아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